네,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27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박수 안 친 거 아니야?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마지막 줍니까? 뭐 하면서 넘어갔어요. 아, 내가 슬퍼서 이제 박누리랑 독감 걸려서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네. 얼굴도 굉장히 창백해 있고. 네, 우리나라 전체에 조류 독감이 유행하더만 결국 걸리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24, 25일 날 아니지 23, 24, 25일 날 댁에 계시지 왜 그래 전국을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집을 돌아다녔는데 오늘이 여기 있는 집 갔다가 다음날 그 다음 집. 네. 아, 정말. 하여튼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분도 아마 오늘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 그 독감이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엄청 유행이라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외국은 옮기는 병이 아이가 걸리면 학교를 안 보낸다고. 아. 우리나라도 안 보내지 않아요? 아 우리는 야 학교로 가야지 그래도. 아, 그렇죠. 야, 죽어도 학교 학교 가서 가야지. 죽어라. 야 죽어다. 개근상. 그런 게 있기 저희 때문에.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죠? 예.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꼭 학교는 보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옮고 유치원에서 옮고 초등학교 가서 옮고. 맞아요. 한 명 걸리면 그 작살 나는 거예요. 그 집단이. 그럼 옛날에 아폴로 눈병 엄청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거 근데 애들이 일부러 걸리려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비비고. 공유하고 막 예. 그랬어요. 조퇴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그 눈병 아폴로 눈병 걸린 애 안 돼. 일부러 끼고 자기가. 맞아요. 눈물 한 방울만 달라고. 눈물 한 방울만 달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랬어요. 저는 그 지랄 해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면역력이 너무 좋은 거지.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저는 눈에 대한 병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눈이 없어요. 작아서 그런가? 예,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서. 어떤 맞아요. 눈에 대한 저것도 눈 안 작은 들어와. 애들이 그래.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옛날 요즘은 뭐 괜찮은데요. 옛날에 그 하드레지 처음 나왔을 때 콘택트 렌즈. 네네. 아, 우리는 안 들어가. 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 고생했죠. 그래서. 렌즈 눈 작은 끼셨어요? 애들도 렌즈 잘 렌즈. 끼던데? 아, 요즘은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아침에 한 2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그렇죠. 괜히 눈구멍이 작은데 억지로 큰 걸 넣으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죠. 무리가 따르죠. 네.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좋아져서 요즘은 또 일회용 렌즈가 뭐 하루 꼈다 버리고 뭐 편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눈에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딱딱한 게 들어오면은 뭔가 눈이 되게 이물감이 제가 라식 수술하러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 10년 전에. 안 된다더라고. 안 된대요. 왜? 눈이 작아서? 네.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그랬다니까. 이걸 이렇게 근데 요즘에 눈 작은 사람도 라식 수술 많이 해요. 아, 요즘은 하는데, 내 10년 전 갔을 때, 10년 전, 15한 5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의사가 눈 작아서 안 고정하는 된다니까. 그게 잘 당신 안 네. 동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때는 눈에. 지금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어. 이 나이가 들면서 제 눈이 눈꼬리가 서서 지금 처져가고. 지금 있어요. 렌즈 낀 거예요? 렌즈 꼈습니다. 한번 라식 수술 가봐요. 안 합니다. 왜? 이재용도 안 하는데 뭐. 아니, 요즘 괜찮은 오빠는 이재용이 아니잖아요. 이재용과 비교하기엔 너무 갑자기 이재용을 끌고 들어가. 뭐 연기자 이재용 씨 얘기하는 겁니까? 연기자 이재용 누구야? 아나운서? 연기자 이재용 씨 있어요. 야인시대 미화로 나왔다. 뭐야. 부산 사나이? 네. 네, 알겠습니다, 뭔지. 이재용 씨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방청 오신 분들도 유명한 연기자분이 오셨습니다. 네, 제가 바로 악사고 팬입니다. 네. 진짜요?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 지켜드려야죠. 우리 방송에 지금 방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데도 못 나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이미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에? 근데 지금 아직도 블랙리스트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지금 한번 당했습니다. 맞아. 아, 진짜요? 네. 정권 바뀌면 얘기하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박누리 아나운서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국민레스. 아니. 방문이라서 그건 아닌데 비슷한 걸로 한번 체크. 저도 정권 바뀌면 바꾸면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쉽네요. 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KBS, MBC는 아니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저러고 있어요. 참 안 노리시죠. 역시 방송은 SBS죠. 최고지요. 네. 구국의 스브스. 근데 SBS는 민영 방송, 상업 방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철저하게 잘해. 상업 방송이야. 그래서 그렇게 태세변을 싹싹 하는 거야. 이 대세가 어딘지 느꼈던 거지. 전국에서 안 되잖아. 바로 돌아섰죠. 김성준 앵커 복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저기는 원래 그래요. 네, 근데 KBS, MBC는 어차피 사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구조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임명하지만 방통위가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야당 추천 4명, 여당 추천 8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통령이 입김 장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죠. 나를 임명해준 사람한테 보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걸. 그러니까 뭐 지금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좋은 다큐멘터리 다 없애버리고 훌륭한 기자들 이런 사람 다 내보내버리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눈 작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라식 수술은 앞으로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 한 걸로. 예. 혹시 생각 바뀌면 얘기하세요. 저 아는 눈 작은 사람도 라식 수술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요. 눈부터 안 건드린 데가 없네요. 네. 병원은 우리는 다 어디나 다 전문가지요. 네. 병원은 역시 병원 전문가들. 사실 박누리 씨를 특검에 넣어서 의무등 한번 그렇지. 돌아보게 하면 바로 알 텐데. 바로 알죠.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다 알지. 나 그때 자가율청도 바로 알았잖아. 바로 알지. 그때 손혜원 이모님이 그때 병원 얘기해 주신 거. 네, 지난 콘서트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정말 멋진 사진을 찍어서 후기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주업으로 하는 프리랜서시라고 그래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사실 대인 기피증도 있고 약간 은둔형 외톨이의 전형이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콘서트장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즐거웠다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자주자주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네, 언제든 불러달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은 역시 저를 위주로 많이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메일로, 저희 공식 메일로 사진을 보내줬나요? 네, 신PD님 메일로. 제 개인 메일로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메일 주소 알려줘요. 제 개인 메일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으니까 글로 보내주시는데, 특히 이제 누리 친구들 사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단체방에도 몇 개 보내주시고. 올려주길래 제가 다 지웠어요. 그래요? 용량만 차지해가지고. 정작 내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니, 용량이 진짜 크더라, 사진이. 네. 아니, 이분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신PD가 이제 다 자르고, 네가 주인공이 아닌 것만 올린 거죠. 신PD님 또 저거 일 안 내. 네. 아, 맞네요. 어떻게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야 시계 되는데. 올려주세요. 그래요. 네. 사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주말 내내 포털 검색어를 장악했던 단어가 바로 자로, 세월 X였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라는 분이 이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시면서 8시간 49분짜리 8시 49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주제로 8시간 49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미리 예고했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4시 16분에 올리겠다. 네. 근데 4시 16분 안 올라왔죠. 업로드 이분이 시간이. 약간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셔서 좀 착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올라왔는데 그걸 갖고도 욕하더라고. 제가 일부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한 사람 좀 기 좀 죽이지 말고 박수 쳐줘야지. 그걸 안 올라도 욕하면 어떡해. 그럼요. 아니 뭐 그런 거보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올라왔네? 뭐 내일쯤 올라오겠지 하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나 진짜. 근데 이 자로 이분이 이 일뿐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때 옛날에 하락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뭐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네, 거고.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렇죠. 개인이 진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새롭게 쉽지 않아요.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두 분 봤어요? 아니요, 저 초반에만 조금 보고 그게 총 8시간짜리여가지고. 그렇죠. 저도 앞부분 34분 정도 보고 네. 왔네요. 저도 앞부분 봤어요. 일단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2012년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과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 댓글 개입을 이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2014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의 정치 편향적인 글을 발굴해서 공개를 했었죠. 이분 낙마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유명해져서 지금 이번에도 역시 그 큰 기대를 받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분을 직접 인터뷰 따로 따서 또 방송을 했었죠. 세월호 X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인데 일단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원인들보다는 이분은 잠수함 충돌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괴물체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 주황색 괴물체가 잠수함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그 주황색 괴물체는 컨테이너다.
네, 컨테이너 떠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과학자문, 이 영상에서 과학자문을 맡은 김관묵 이화여대 교수가 여기 이제 레이더에 잡혔잖아요. 근데 레이더에 잡힐 수 있는 건 적어도 쇠로 된 물체여야 하는데 그 큰 크기로 레이더에 잡히려면 상당한 크기의 물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선박인데 이제 그 물 안에 있는 선박은 잠수함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레이더가 물 안에 들어간 걸 뭐 탐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론. 하여튼 이것은 이분 자로만의 주장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대 교수가 그 전문가잖아 나는. 네. 네네. 그분이 검증했기 때문에 또 토론과 논란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상세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이분이 왜 자로라고 자기 닉네임을 적었을까? 자로가 사실 공자의 제자잖아요. 그래요? 예, 공자의 제자이자 친구인데 오. 그 전사했었는데 나중에 유해가 젓갈로 담가졌어요. 진짜? 네. 왜? 누가 먹어? 누가 먹었겠지. 아니면 공자도 인육했다고 음. 하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왜 자로를 했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공자를 존경하나, 이분?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이 영상을 이견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네, 맞아요. 예, 같이 썼잖아요.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왔었고. 근데 너무 급하게 해서 편집이 엉망이었다고. 예.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봤을 때 입모양이랑 자막이 안 맞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또, 이 자로의 음성을 그대로 나간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이렇게 취재원의 오, 보호를 신원이 해서는 보장이 어떤 되는구나. 거는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이 자로의 어떤 이 세월호 X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우병우로 넘어가고 시간이 좀 촉박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땐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죠. 이분이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대요, 이분도. 예.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좋았을까요? 근데 하여튼 이 자로가 주장한 잠수함 해군하고 국방부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군은 공식 입장을 냈죠. 아니라고. 그 당시에 잠수함 전단이 거기서 뭐 훈련한 적이 없다. 사실 저는 그때도 예전에도 이 방송이었는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해군 출신이고 레이더를 보는 병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삼함대 사령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레이더를 진짜 잘 봤습니다. 진짜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잠수함이다 아니다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네. 잠수함이 흔히 말하는 잠망항해가 아니라 수상항해를 하면 레이더에 잡힙니다. 제가 실제로 레이더를 잡아봤고. 그래요? 네, 실제로 레이더를 잡았다가 혼났어요. 왜요? 왜 잠수함의 모든 움직임과 훈련 일지는 비밀입니다. 네, 그 잡았다가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한미 훈련할 때. 어쨌든 잠수함이 수상항해할 때 레이더 잡힌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무조건 잡혀요. 왜냐면 잠수함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를 돌리면 잡히는 건 확실한 거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힘이 없지만 전 진도 VTS는 답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VTS 같은 경우는 제가 해군 레이더 기지에 있었는데 해군 레이더 기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외해에서 즉 우리나라 해안이 아닌 다른 해안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레이더 기록을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섬과 섬 사이에는 흔히 말하는 레이더 공백 구역이 생겨요. 그 공백 구역을 잡기 위해서 VTS라는 곳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VTS는 섬과 섬 사이의 공백 구역을 다 일일이 보고받고 잡아요. 근데 지금 진도 VTS의 시간적 내용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공개하지 않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것도 공개 안 한 것도 이상한 것이고.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세월호 참사 전 CCTV는 다 살아있는데 참사 순간 CCTV는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그렇게 특조위 수사를 방해했던 점. 그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제가 아까 그 초반만 보고 왔다는데 초반은 조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검찰은 그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배가 기울었다고 하는데 조타수는 그렇지 않다 왼쪽으로 돌렸다고 얘기했거든. 네. 그리고 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어떻게 됐냐. 또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많이 돌렸다면 배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 뭐 이런 문제들 하여튼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고 나서 그러면 외부 충격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가족에 의한 침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저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또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그 평처럼 이분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결국 잠수함이냐 말도 안 된다 음모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국가가 정확하게 의혹을 파헤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인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이든 열어두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본인의 가설을 세워놓고 이걸 막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잠수함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추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선원들의 증언도 충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수함을 단정 짓지는 않지만 많은 걸 열어들고 지금은 의혹을 제기해서 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우리 해군에서도 사실은 그 배를 출동시키려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막아가지고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막았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 김장수도 모른대. 자기는 막은 적 없다고 했잖아. 통영함이죠. 통영함. 그 통영함 문제도 있고 미군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도. 네.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중국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있어.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뭐 철저하게 더 조사를 지금 세월호 사실은 조사위원회가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바꾸고 천안함과 같이. 천안함도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정부가 모든 자료를 다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이상한 거거든. 천안함, 세월호 모든 걸 다 오픈하면 누가 뭐라 그래?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표 있지 않을까? 자로도 증거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군이 레이더 영상을 꼭 공개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무슨 이런 거 얘기만 나오면 무슨 뭐 국가 기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 재원이라는 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이미. 선박 건조 때부터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기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함 저도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천안함이 폭침이라면 매번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폭침인데 어떻게 형광등은 안 깨졌냐. 배가 두 동강 났는데 형광등 안 깨진 거야. 그럼 이 형광등 회사가 짱인 건지 아니면 폭침이 아닌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팍 넘어갔단 말이죠. 또 폭침이면은 사체가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화상 입은 사체도 없는 그렇죠.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 다 정보교체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인양이 일단 빨리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인양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이 세월호 특조위도 강제로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때문에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도 그 사실은 입양 경험도 별로 없는 왜 상하이 셀비지 중국 공영기업에다 줬을까 라는 것도 좀 의심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입을 맞추기 힘들다. 새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맡기고 뭐 중국과의 어떤 거래를 하고 입막음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상하이 셀비지가 처음부터 군한한 그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공 사례가 없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 뭐 그것도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은 사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사실은. 중국한테 코가 꼈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음모가 계속 그게 제기돼요. 투명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이죠. 정부가 투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대통령 7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얘기해주면 되는데. 걸리는 것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근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또 7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회에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이게 지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일명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일단은 요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저 박주민 의원실한테 직접 요청을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가습기 살균 살인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인데 2016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에 달하고요.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낳았죠. 사실은 사망자는 확인되지만 실종자는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처음부터 세월호는 그 탑승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정한 인원이 나와서 실종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었지만은 아기 젖병이 발견됐는데 아이를 데리고 탄 승선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종자와 그 정확한 승선원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장 큰 책임은 당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부실했고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특조위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조위의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거나 동행 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의 감사 요구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를 특조위가 선택을 하는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강력한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런데 여당은 또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투표 불참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사실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 세월호 같은 사건들도 진상 규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속처리 법안 자체가 이거는 이제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통과가 무조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투표에 우리가 유리한 거죠. 바로 상정돼서 통과될 수 그러니까 있는 5분의 3 이상만 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지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올라간 거죠 지금. 올라갔는데 이제 결국은 투표를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동참하지 않아도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야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다들 협조해 주느냐. 탄핵만큼 열심히 참여한다면 그 문제죠. 네, 바로 통과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시점에 이 법안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새누리당이 여기서 뭐 난리 치는 거는 왜 우리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는 강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밀어붙여야 할 거 밀어붙여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안 강압적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일단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교텔레콤 그리고 마카산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카산삼 녹용 여기서 뭐 좀 시켜 드셔보셨어요? 그때 한번 드셨다 그랬죠? 네. 어때요? 좋다니까. 환희로 돼서 그냥 물하고 같이 마시면 돼요. 효능이 어때요? 느껴져요? 효능은 뭐 좋습니까? 그게 뭐 한두 달 먹는다고 너무 영혼이 좋아질까요? 없잖아 지금. 아니야.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니요. 먹다 그래요. 제가 원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 줘요. 아니, 뭐 먹는 거 이렇게 약으로 때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원래 건강 체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수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욕도 장수. 많이 드시기 때문에 뭐 그럼요. 그런 걸 굳이 안 챙겨 드셔도 네네. 되는데. 네, 그리고 범교텔레콤 역시 이번에도 광고를 보내주신 아주 감사한 분이네요. 네, 범교텔레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결선투표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당이 개헌을 즉각 추진한다라는 당론을 확정을 하고 이제 이 결선투표제에 대한 추진을 당론으로 역시 또 확정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근데 결선투표제가 뭔가요, 정확하게? 일단은 대선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당선에 필요한 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1, 2위 후보 간 다시 투표를 하시죠. 근데 당선에 필요한 표 수가 뭐 몇 퍼센트? 기본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50%. 50%. 과반을 넘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고 과반을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경우에 차선책으로 1, 2등이 다시 한번 맞붙는 제도. 근데 결선 투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서 거의 다 하고 그러니까 있고. 좋은 법안인 것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데요? 87년에 이 법안이 있었다면 노태우가 당선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30 몇 프로 얻은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표가 분산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렇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네요. 국민의 6명, 7명은 반대했어, 이 사람을. 근데 4명이 찬성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통과 통합과 합이 되냐고. 그래서 결선 투표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태우 1등하고 김영삼이 2등 했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하는 거야, 1, 2등이. 노태우, 김영삼이. 그렇다면 김영삼 김이 대통령이 이겼겠지. 이겼겠죠. 그러면은 군사 정권을 우리가 빨리 독식시킬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 이번에는 그게 필요한 거고 이거는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표도 하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가능하냐? 이번 대선에 가능한 그건 거예요? 가능하냐가 문제. 만약에 원래대로 2017년 12월에 대선에 있었다면 뭐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물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거법만 개정해서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해서 하면 돼. 합지요. 다들 좋아하는데 반대할 사람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결선 투표제는 헌법을 바꿔야 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한 7대 3 정도?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국회에서만 통과하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봐요. 여기 반대하면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하는. 그런데 이거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 과연 원포인트로 이것만 개헌하자 그럴까? 아니죠. 개헌론자들이 야 이왕 하는 거 다른 것도 해. 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게 더 커지죠. 결선 투표는 작아지고. 그렇죠. 네. 괜히 개헌 꺼냈다가 또 이게 또 블랙홀처럼 최순실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 탄핵은 온데간데 없고 이 개헌에 쑥 빨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선 투표제는 다음에 하자. 이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공약을 내걸고 추진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만약 없이 간다면은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거고 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심상정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보다는 개헌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뭐 선거 제도는 그 소수 정당이 아주 불리하잖아. 정의당이 매우 불리하죠. 그렇죠.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할 줄 아는데, 결선 투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이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어렵다고 저는. 예. 아니, 뭐, 할래 그러면 하죠. 야, 하자!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모든 최순실과 관련된 걸 다 차치하고 여기에만 매달려도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뭐, 문 대표는. 일단, 당장 이것보다 급한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결선 투표에서 가능하다면 하냐. 오늘 모니터데이 기사인데. 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선 공약이었죠. 개헌과 함께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오늘 그 기사에도 보면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다만 이제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한 네, 것이다. 문 대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환영한다. 논의는 국회에서 하자. 왜냐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지가 지금 제일 유리하다고 들으만 하네? 또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그렇죠. 아니, 지난번 대선 때는 이거 공약으로 내걸어놓고는 자기가 유리하니까 이거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워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글쎄요, 더민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더민주가 지금 제1당이기 때문에 더민주가 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지 뭐.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네요. 더민주 입장에서. 더민주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죠. 다음에 하자면 되면 되잖아.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것 같고, 차기적으로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받아서, 흔히 말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 예. 내가 던진 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으로 할 수 가능하다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약간 차차기 대선 정도에는 이게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야권은 선거할 때마다 단일화 얘기 나오잖아. 맞아요. 저쪽은 안 하는데. 여기는 안 뭉치면 안 되니까 매번 단일화.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근데 이게 결선 투표에 있으면 단일화 필요 없어요. 맞아요. 단일화 전 필요 자분들도 없잖아. 그냥 이제 1, 2등 사라지겠네요. 끊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이 우리 녹음 날짜로 봤을 때 내일이죠. 화요일에 분당이 예정돼 있는데 좀 예상보다 빨리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돈을 빨리 받거든.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분담금을 빨리 배당받기 위해서. 빨리 받아야죠. 아니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교섭단체 이상 그 정당에.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빨리 창당을 해야 돼. 돈 아니면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친박당 같은 경우에는 임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영입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친박은 나름대로 고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명진 목사가 박근혜를 계속 비판적인 스탠스로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했다. 친박에서 그러니까 친박 내부에서도 왜 임명진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딱 일단은 임명되고 나서 이완영 안 된다고 아웃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 윤리위원장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간독거든. 친박의 행포로.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이진권 윤리위원장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정상화 시키려고 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그 박 대통령에 충성하는 친박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비대위를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예고를 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완영 징계도 일단은 진상조사부터 해서 진행을 해라. 청산 대상들은 원래 얘기하죠. 안 된다고. 내가 제일 먼저 청산됐을 그러니까. 거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한테도 갔었고 유승민 의원한테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인 거죠. 뭐 친박에 대한 보전 이런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안 받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과연 인적 청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실효성 거둘 수가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이 사람 말은 누가 못해. 국정교과서도 반대했어요. 개성공단도 안 된다 그랬어. 그 중단하는 것도 문제 있다 그랬고요. 재개해야 한다고. 위안부 협정도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에요. 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죠. 왜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냐?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전권을 휘둘렀죠. 야, 너 나가 아웃.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머리 딱 숙이고 있었거든. 그 속에서 당당하게 공천을 받은 나.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구세주한테 감사하세요. 그래, 김종인한테 감사해라. 진짜 좋으니까. 문재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임명진 위원장 같으면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런 힘이 없어. 안 뭐 어쩔 돼요. 건데. 지금 뭐 제명을 시킬 거야, 친박 의원들. 어떻게 할 거야? 힘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친박이 갖다 꼽은 거야, 그냥. 얼굴 마담이나 하라는 얘기지. 확성기 하나만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정교과서 문제 개성공단 위안부 다 반대했었는데 오늘 이 김현장하고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이 국정교과서나 개성공단이나 뭐 어떻게 해결될까? 안 되죠. 뭔 힘이 있냐고. 말만 비대위원장인 거지. 그리고 당장 새누리 친박 애들이 지금 발끈하고 나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뭐 쇄신한다는데 그분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사라졌어요. 똑같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얘기했던 윤리위원장 정도 돌아오게 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외에 무슨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친박이 바뀌게 한다?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싸우겠지 뭐. 또 비대위원장이 나 못한다 이럴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네요. 그럼 좋지 뭐. 계속 싸워야 돼, 친박은. 나는 지금은 뭐 유승민이 못한 인적 청산을 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들어가고 유승민이 계시기 못했는데 때문에. 본인은 뭔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렵습니다. 지금 공천권이라도 지지고 있으면 모를까.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더니 기내난동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한 탑승객이 술에 취해서 이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는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영상 다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 페이스북에 공유했죠.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상황이. 이게 그 남자 사무장으로 추측되는 분한테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침을 계속 뱉고. 자기 아버지 뻘인데. 스튜디오스 발로 차기도 하고. 여성 승무원 배를 발로 찼더라고요. 미친놈이죠. 리처드 막스가 이걸 본인의 SNS에 네.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행 승무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리차드 막스 그런 비판도 했고 보니까 발에다가 수갑 같은 거 채웠는데 금방 풀리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프로레슬링 보면은 로얄 럼블 이런 데 보면 딱 풀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갑인 것처럼 금방 풀어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못하고 앞 좌석을 발로 차서 앞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 승무원 심각하네. 배도 막 때리고. 그러니까 이 리처드 막스가 그가 그냥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 만약에 테러리스트였다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요원이 사실은 비행기 항상 타잖아요. 네네.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그러니까 승무원들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좀 미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먼저 말씀드리면 항공안전법에 49조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징역 20년이고요.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려서 항공기 이용 및 은행 대출에도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금 한 3억씩 때리고 이래야. 지금 외국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저번에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부린 40대 박모 씨 벌금 50만 원 받았어요. 난동 부리면 한대? 그리고 7월에 항공기 안에서 사무장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려친 박모 씨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박모 씨가 문제네요. 박누리야? 화장실에 담배 폈다고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한 3천만 원씩 때려야 되는데. 그래, 3천만 원씩 때려봐. 감히 어디다 담배를 펴. 기본적으로 이거는 테러나 뭐 폭행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는 가장 큰 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안전이죠. 비행기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서 난동 피우면은 본인 한 명 때문에 몇백 명의 승객들이 다 다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중범죄 취급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테이저건이 등장하긴 했는데 장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테이저건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우리 항공안전법 46조에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등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봐야 벌금형밖에 안 나오니까 계속. 집행유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2012년에
191건, 2013년에 203건, 2014년에 354건, 2015년에 460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게 정말 법정 가서 높은 형량을 내리지 않으니까 또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만 233건이래요. 하반기 만약에 똑같이 발생하면 466건인 거죠.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거고.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승무원을 너무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승무원을 하대하고 승무원을 무슨 솔직히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거의 술집 여정원 대하듯이 막 번호 달라고 하고 무슨 뭐 성희롱하고 너 딸라고 있지. 아 진짜 많아요. 뭐,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마. 아 진짜로 많은 비행기 탔을 때 늘 따고 싶었지. 근데 나 아는 오빠는 승무원 번호 따서 결혼했는데. 아, 그래요?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체를 너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결혼 못해. 아니 저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뭐 성공- 헤어졌지만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이런 그 것들 비행기에서 번호 따서 사귄 거였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사귀었는데 어쨌든 그러네. 이런 것들 자체가 서비스직으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내가 뭔가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들 그런 낮은 문화가 저급한 문화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항공기 난동뿐만 아니라 예전에 포스코 왕상무 사건 보면 라면 다시 끓여오라고 막 하고 사실 땅콩항공 가장 큰 게 마카다미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것 자체가 그 사주도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예? 어떻게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겠 그러니까 이 습니까 친구도 그 여성우한테 계속 뭐 니네가 어떻게 해서 돈 뭐라 그랬지? 네, 너네 돈 어떻게 니네, 벌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니네 네. 월급 어디서 나오냐고. 그 누가 자기가 한지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근데 이코노믹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비즈니스. 비즈니스였어요, 비즈니스. 비즈니스인데 그 한국 베트남은 그 짧아가지고 비즈니스가 좋진 않더라고. 아, 맞아요. 그 약간 에어아시아 느낌 났어요. 그 영상 보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인데도 뭐 다 보이고. 지는 뭐 비즈니스 타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 근데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 뭐 어디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라며? 네, 뭐 다 공개됐어요. 두정물산, 두정물산. 화장품 관련된 회사의 그 창업주 아들. 회사 망신, 아빠 망신 시켜. 근데 이분이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억나지 않는 게 유행인가 봐요, 요즘에는. 보통 그 사람들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술을 먹은 건지 마약을 한 건지 정확히 맞아요. 파악한다 할 정도로 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위스키 2잔을 비행기 타고 마셨다는데 2잔 먹고 그렇게 되나? 두 잔 먹고 그렇게 취해요? 바비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 아니 바비킴은 사실 조금 이해는 가. 풀스를 쭉 들으면. 근데 이거는 완전 다른 거거든.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 비행기 타가지고 위스키 2잔 먹고 옆자리 사람한테 계속 시비 걸었다는 거 아니야? 네, 몇 살짜리 때렸대요. 얼굴을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거는 마약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난동 부린 거 보면 그 전에 뭐 만취해 때린 느낌은 안 들거든. 그러니까 비행기 전에 타기 전에도 좀 마셨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인성이 좀 문제가 있는. 그래서 오늘 검찰 조사에서 뭐 아버지한테도 한 소리 들었다고. 아버지도 많이 실망하셨다. 그렇지.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걸 얘기 왜 하는 거야? 그거는 왜냐면 이제 자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안 좋아졌으니까. 그 뭐 어쨌든 흰 마스크 착용하고 네, 선글라스 그러니까 끼고 얼굴 다 가리고 왔더라고요. 다 가리고 얼굴 다 왔더라고요. 공개됐는데. 그럼 우리는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좀 아니 블랙리스트로 뭐 자꾸 해서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피의자의 인권을 자꾸 생각해줘요. 그래서 왜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준지 난 이해를 이 못하겠어요. 미국하고 일본 봐봐. 중국 봐봐. 없어. 다 까 그냥. 그렇죠. 잘못해서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최초의 그 정유라 씨 보도도 정유라 씨 승마 사진은 모자이크하고 같이 있는 선수단 산 얼굴 맞아. 다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정신 나간 그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근데 사실 이건 비행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고가 조금 났을 것 같아 강하게 좀.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하겠지만. 네. 네.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조금 이렇게 했는데 너네 날 제압하냐라는 문화가 이렇게 생기면은 승무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초반 제압을 못 하거든요. 근데 기내에서는 안전이 최고고 기내 그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문화 빨리 정착돼야 되고 우리 서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뿌리 뽑히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법적 처벌로 굉장히 강하면 돼요. 이거 봐요. 이 친구가 그 올해 9월에도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9월에도 이렇게 승무원 때리고 이래갖고 베트남 현지 경찰 인계됐는데 이게 제대로 된 처벌을 안 하니까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도 태형이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씩. 리차드 네. 막스 얘기 나왔으니까 네. 어제 조지 마이클이 아 예. 사망했다고.
참. 라스트 크리스마스 외매.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그래서 나 지금 반응 안 하고 있잖아요. 야, 그 명곡을, 아니,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니, 울리잖아.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듣는 순간 바로 알아. 라스트 그래, 크리스마스. 맞아요. 랩이었어요? 노래는 알죠? 네, 노래 납니다. 아, 그분 거구나. 예, 그건 거요. 저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들었던 노래. 예. 참, 그런데, 정말 자기 노래처럼,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영화 같네요. 이게 하나, 둘, 우리 히어로들이 떠나는 거 보니까 또 가슴이 아픕니다. 아, 형의 젊음을 보냈던 히어로들이 이제 가실 나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나다, 이런 건가? 사실 나이들이 다 됐어, 이제. 우리 때 히어로는 H.O.T. 때문에 아직 건재합니다. SS도 얼마 전에. 그래요. 네,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준 결혼한다며? 오, 빠빠빠. 크레용 팝. 왜? 갑자기? 뭐 사랑했겠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사실 저는 리차드 막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인 포레버 몰라? 몰라요. 그래서 멜론에 리차드 막스가 실시간 검색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멜론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알았어. 난 그리고 외국 사람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이름이 비슷해서. 이게 정답이네요. 사실 80년대, 90년대 봐야 돼요. 한국 가요보다 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또 녹음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녹음 테이프 이렇게 레코드사에 갖다 주면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그것도 듣고 레코드사에 갖다 주면 돈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녹음해 줬어. 앞에는 가요, 뒤에는 팝.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공테이프. 공테이프 해갖고 팝을 굉장히 많이 듣고 옛날에 또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거 좋았거든. 배철수. 근데 요즘은 사실은 팝을 잘 안 듣나 보네요. 뭐 요즘 케이팝 짱이니까. 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몰라? 그 노래는 알죠? 네. 왜요? 그 노래 리차드 막스예요? 아니야. 엄청나게 우리 때 유행했던 그룹 있죠. MC 해머. 템 알죠? 알아? Can't touch this. 그래 맞아. 안 해. 웨스트 라이프? 아, 그거 우리 세대예요. BSB랑. 그래요. 그건 형 세대랑 달라. 웨스트라이프랑 형이랑 나이 비슷할 거야. 문희준은 어쨌든 저거 아닌가? 지금 결혼 전에 임신한 거 아닌가? 아니라고 일단 공식 부인했죠. 그래요? 근데 근데 뭐 연예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 꼭 다 나중에 미리 나오던데? 그쵸. 그때는 밝힐 수 없었다. 근데 그 작은 아이를. 뭘 작은 아이? 또 아기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가능하죠, 뭐. 아니, 근데 가능은 할 텐데. 본인은 커요? 아니, 어리잖아요, 그 친구가. 아니, 우리는 성인인데. 알겠어. 아슬아슬하죠? 네.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근데 SES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상들, 말 그대로 아이돌. 1세대 아이돌들. 다 이제 진짜 결혼하고 애 놓고 있잖아요. 네. 참 세월은 추월 같습니다. 오창수 곧 40 됩니다. 아니, 32라니까. 야, 까맣다 뜨면 40이라니까. 오빠 지금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그건 그래요. 야, 신PD 거기서 50이야. 갑자기. 야, 꺾인 100살. 그러네. 반백살이다, 반백살. 반백살이요. 사람이 신기해. 조만간에 환갑잔치. 오늘 환갑잔치야. 그때 사회 봐드리겠습니다, 형님. 네, 네이버 실검 조작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검 조작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논란이 다시 또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내놓은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하루 평균 9개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또 이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실검을 100% 기술적으로만 제어를 하면 부작용이 있어서 네이버 자체 규정에 따라서 검색어를 제외하는 경우는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위제트가 조선일보 출신의 위제트가 네이버는 점령됐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이제 이런 요청으로 삭제를 한 적은 없다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검색어랑 네이버 검색어가 달라요. 맞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잖아. 사람들 관심 분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를까? 다음에서는 오창석이 실검에 오르는데 네이버에서 실검에 오르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다음이 실검이 비슷하게 오를 때는 연예인, 맞아요. 사건 사고 이런 거 비슷하게 올라오고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달라져.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 자체 규정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법령에 의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산당이야? 정부의 입김이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법령에 의거한다고 했지만 법령에 의거한다는 기준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행정사법기관에 요청이 있었다는 거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없었으면 이런 조항을 안 그럼 만들었겠지. 앞으로 행정사법기관이 계속 요청하면 계속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계속 이런 그렇죠. 논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한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중국에서도 이따오 짓은 안 한다. 하지. 한다 그래. 중국에서 그럼 우리가 중국이냐? 그러니까. 중국, 북한. 아니, 뭐 지금 이쪽. 미국, 만약에 이 내용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알려지게 되면, 노스코리아야? 이럴지도 몰라. 네이버가 노스코리아 건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니 뭐하니? 나라 망신시키고 있어. 근데 사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뭐 실시간 검색어를 뭐 이거 빼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거 여론을 호도하는 거니까요. 여론을 일부러 바꿔 말하면 여론을 조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니까. 그건 뭐 사기업이 공기업이고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뉴스 편집을 또 하잖아요. 자기들이 노출시킨 그러니까 뉴스를. 막강한 힘을, 뭐 조중동이 힘세 다 필요 없어요. 네이버가 최고야. 맞아요.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하면 7대3쯤 될걸? 그래서 이제 거야. 이런 포탈의 힘이 너무 큰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또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종래 언론이란 단어가 종이신문이나 TV 채널뿐만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 다 언론으로 봐야 되는데 네이버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아니, 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뭐 하루 평균 9개라고 하면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율로만, 회사 자율로만 맡겨서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갖고 가는 거잖아요.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 이명박 때부터 사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이버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 또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어. 갑자기 사라졌다든가, 네이버에서 실검이. 이런 의혹 제기도 다 그때만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냅두는 거. 아니가 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검색어 조작 논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세 사람. 우리 옷장석 평당원이 여기서 하루빨리 차를 사는 날이 와야 되는데. 네, 박누리 아나운서랑 똑같은 차 사고 싶네요. 여기선 팔진 모르겠어요. 저는 차가 없어요. 남친 차예요.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부의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박누리의 누리과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신나는 주제를 들고 오고 싶었는데 신나는 뉴스가 없어. 예. 뭐 가져왔나요, 그래서? 연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연말이나 뭐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좀 왁자지껄한 그런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두 분은 크리스마스 뭐 외식이나 선물 이런 거 하셨어요? 호식이 치킨 먹었다 되잖아요, 창석이. 호식이 치킨 드셨고. 호식이 외식 시켰잖아요. 일주했네. 저는 황금성에서 시켜 먹었습니다. 황금성 단란주점입니까? 중국집에서. 중국집에서. 단란주점이 황금성인 리가. 단란주점에서 왜 시켜 먹어? 그러니까. 뭘 시켜? 황금성에서 시켜 먹었는데, 이번 그 크리스마스 때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일단 내가 계속 잤고,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다고, 24, 25일 날. 그 애들 지금 독감 유행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애들이 독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집에만 있었는데, 뭐 저는 뭐 그렇다고 치고,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누리말처럼 외식도 좀 하고, 뭐 놀이동산 놀러도 좀 가고, 뭐 영화도 좀 보고, 또 연말이니까 각종 선물도 주고받고, 쇼핑도 하고, 원래 이게 연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네.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죠. 네. 사실 올해 연말 소비가 정말 우리 이 작가님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경제 사정 그리고 시국도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백화점이나 유통업계들뿐만 아니라 음식점, 주점 뭐 이런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럼요. 있다고 하는데 특히 자영업계가 정말 매출 감소가 심각하다고 해요. 예. BC카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에 이제 뭐 치킨, 호프, 소주방 이런 주점 업종의 카드 결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6%가 줄었고 결제 건수도 10.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음식 전문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인데 반면에 유일하게 증가한 업종이 하나 있다고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작가님이 매출에 보탬이 됐던 네. 중국 음식점. 중국 음식. 이거 외식 대신에 집에서 배달
해서 먹는다. 네, 시켜 먹는 가구가 그러니까 지금 뭐 조류독감 때문에 닭집도 잘 안 돼. 네, 그렇죠. 난 그냥 시켜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튀긴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운 삶을 좀 살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독감 걸린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도 소비 부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이렇게 부족해지면 진짜 직격탄 맞는 것은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가계부채가 1,300조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근데 공공부채가 1,000조가 또 넘어섰어요. 그 빚에 우리는 큰일 날 위험에 처해 있는 건데, 이 가계부채 1,300조 중에, 뭐, 거기가 부동산에 있긴 하지만, 부동산 빼면은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많이 빌린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이렇게 안 되면, 특히 연말 특수잖아요. 연말 특수가 안 되면 자영업자 어떻게 하냐고. 지금 봐봐요. 원래 이맘때쯤이면 매일매일 북적거려야 돼요. 다 막년에 한다고. 송년한다고. 그렇죠. 다들, 근데 요즘 봐봐. 없어! 지금 안 가도. 약속이 잡히질 않아. 그리고요, 원래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요, 대리기사 한번 부르면 엄청 오래 걸렸어. 여기 전화하고 왜 다들 대리 잡느라고 기사분이 잘 안 왔다고. 근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요. 어제는 아니구나. 며칠 전에. 대리기사가 잘 오세요? 대리기사 분? 띵! 그냥. 근데 그걸. 안 바쁘세요? 그러니까, 안 바쁘다고 그러시더라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예요. 네. 또 이게 왜 그러면 소비가 안 되냐? 원래 연말 보너스도 주고 왜 하잖아. 그게 지금 없어. 소득이 정체돼 있는 거죠. 소득이 안 되는 거죠. 월급이 올라가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정치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아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이 3분기만 해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0.7%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이제 뭐 자영업자들의 뭐 그런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네, 뭐 어쨌든 이 연말 특수를 다들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대리운전이나 택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실제 약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직 4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고 다들 아니 예측하더라고요. 내년도요. 내년도 상당히 그 성장률은 이제 지금 전망하는 건 아주 낮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까지 근데 이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성장률이 낮는 거는 정치권이 지금 저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면 그게 바로 직격탄으로 경제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아. 재벌들이 움직이지 않아. 그렇죠. 지금 돈 쓰다 다 걸렸는데. 재벌들이 이때쯤 돼서 뭐 그 신규 채용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투자도 하고 안 한대잖아. 왜 우리가 뭐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새 정권이 돌 때까지. 그래서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더더욱 사람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월급쟁이들도 돈 자꾸 없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니까 지갑 잠그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자꾸 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동산 지금 다 부동산 몰빵해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올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내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올리면 이자 올라가고 그러면 더더욱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가장 빨리 하는 것은 정치권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공무원들도 움직여. 지금 뭐 나라에서 뭐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움직여요? 복지부동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움직이는데 영이 안 들어가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누가 해요? 선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도시는 물론이고 일반 그런 유동인구 좀 많은 쪽의 상가들도 굉장히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 깔세가 뭐냐면 보증금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임대료만 그냥 받는 거예요. 뭐 임대료 조금 올려서 지금 받는 거예요.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그러니까요.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를 못해서 깔세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요. 이 건물주들이 옛날에는 그냥 월세 내놓으면 다 갖고 갔어. 네. 근데 이제는 빈 점포가 공점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들도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게 뭐 물론 너무 올려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재산 깎아먹기 형태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다들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네. 사실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 기미가 지금은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뭐든지 결정이 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수습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노동법 날치기 통과하고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딱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때는 대통령이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고 노동법 날치기에서 국민 여론은 떠났고 그래서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이었어 사실은. 또 레임덕에 들어왔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하잖아요. 그래서 96년처럼 2016년이 정말
엄청나게 똑같은 대자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97년도에 IMF 갔잖아. 그러니까 2017년에 또 한 번 그런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라 얘기합니다. 우리도 갖고 싶다 현금. 현금이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갖기 싫어서 안 갔냐? 갖고 싶지? 늘 처방은 간단해요. 그럼 네. 장사기 통장처럼 현금이 들어왔다 어느 순간 쑥 나가는데 거쳐가는 인생인데 돈이. 응? 잠깐 들렀다 가는 스쳐가는. 현금 있고 싶지 우리도 갖고. 저는 이제 현금 빚이 있습니다. 최순실이처럼 그 휴지 그 안에다가 넣고 싶지 현금 돌돌 말아가지고. 그렇죠. 막 10개씩 들고 다니고. 그럼. 야 선물이라고 화장지 한 개 주고. 그러니까. 뽀삐 대라니. 우리도 하고 싶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박누리의 누리과정 울고 싶은 연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이 2016년의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방송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우리가 6개월 했어요 방송? 네. 네. 6개월 동안 이렇게 사랑받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처음 시작할 때. 전혀 몰랐죠. 저는 그전에 그 박윤하의 문화구락부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예상했던 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제 이 작가 의담을 알겠죠. 네. 방송은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나오는가. 내가 그래 걔랑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는 세작 오빠가 너무 자신감에 차서. 자신감은 늘 항상 차 있죠. 자신감과 실력은 다르다. 근데 지난번에 회식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너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니나 잘하세요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요? 아니 이게 우리 평균 한 80만 다운로드 되거든. 그렇게 따지면 EJ의 한 뭐 5분의 1? 밖에 안 되잖아. 최소한 EJ 반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는 몇 년 한 거고. 동기간 데뷔했을 때는 어때요? 이제 한 6개월 했을 때 어땠어요? 약간 내 잘못이라는 느낌이 막 들죠? EJ 6개월 했을 때도 100만 넘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어쨌든 우리 2,600만 다운로드.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인데, 네. 누적 다운로드는 별 의미가 없고요. 회당 다운로드 중요한데, 그런 거 보면 이 박사하고 세작보다 두 사람이 모자란 생각도 들고. 약간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아니, 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틀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건 어쩔 야, 수 그럼 없다. 어떻게, 앞으로는 이렇게 내년은 더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갑자기 이거 번지점프 하기 전에 질문하는 거야? 자신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박누리랑, 다른 데서 오라 해도, 네. 저를 지키기 바랍니다. 야, 많아요? 오라는 네? 데가? 뭐 없진 않아요. 없나 봐요? 내가 까면은, 박누리 큰일 날 수도 있어. 예, 녹음된 게 이미 많기 때문에. 비밀 금고가 있다고. 그래서 첫 회부터 망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네. 제가 한 망언들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회 방송에서. 기억력 좋아. 하여튼 그분하고 잘못 사귀면 큰일 나. 기억력 짱인 그래서 사람. 저는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갑자기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 주 금요일 12월 30일, 남양주에서 남양주 당원 송년회, 예, 토크쇼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아, 그래요? 저랑 조홍천 의원, 김빈, 그리고 양양자 최고위원, 이렇게 같이 토크쇼 하기로 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샵 다시 갑니다. 33,000원? 네. 네. 아니, 그거 한다 또 샵을 가.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신감을 장착하러 가는 거야. 남들이 그거 맞아.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도. 네, 차이가 있어. 출연해 준대요? 성민이는 별로 차이 없다 그러던데. 성민이 나가 늘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출연료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출연료도 안 주는데, 니 차비 써가면서, 샵 가면서 그렇게 가요? 미래를 위한 투자죠. 창훈이한테 미래가 보여?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워낙 이 프로그램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당원 행사, 너도 당원이잖아. 그럼요. 당원 행사인데 당원이 그냥 가서 해줘야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 우리는 가면 돈 받아야지. 우리는 비당원이잖아. 우리는 돈을 안 주면 움직이질 그럼 않죠. 움직이진 않아. 예. 철저히 페이 열정이기 네. 때문에. 예. 다만 민주정표는 돈을 안 주고, 안 받고 갑니다. 네. 씁쓸하네요. 씁쓸하네요. 또 씁쓸해지네요. 안 받고 가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내 돈을 써요. 그게 좀 안타깝죠. 많이 씁쓸해지네요. 많이 씁쓸해지네. 하지만 더 큰 즐거움을 드리라고 제가 잘 얘기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누리 돈 안 주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돈 그때 나 준다 그랬잖아. 참, 내가 준다 그랬잖아. 아니, 순간순간 까먹어. 의욕 이렇게. 폭발합니다. 그래, 나중에, 아. 이 작가님, 돈은 어떻게, 까먹었다! 이렇게 해서 안 줄 수도 있어.
전형적인 사기꾼의 전형이요. 그러니까. 일단 데려다 하여튼 쓰고. 뭐, 네. 올 한 해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네.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 정치권은 뭐 올해보다 나빠질 수 없으니까. 이미 최악을 최악을 달리기 치- 때문에. 취하셨기 때문에 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정권 네. 교체의 희망이 있으니까. 좀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창석 군은 어떻게 내년에 장가 가나요? 뭐 여자가 있어야 장가를 가는 건데 일단 저는 올 한해 사실은 청정구역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정말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2016년 네,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과분한 욕도 받았고. 과분한 들을 만한 욕을 먹었고 그래서 사실은 잘 이제 빠져나가는데. 어차피 꿈꾸는 지향점은 똑같으니까 내년에는 사실은 제가 입당 선언문에서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저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새 있는 당원으로 정치인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박누리 양도 내년에 네, 저도 올해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실 뭐 내가 여기서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알군요. 네, 네. 압니다. 아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정말 알찬 내용으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거리 지나가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좀 알아봐요? 조금 있어요. 아, 팬이에요 그러고 잘 듣고 있다 그러고. 예. 참 그분들은 아마 그 과거부터 박누리 팬 아닌 것 같네요. 요 근래 팬 되신 분. 요 근래 최근에 아셨다. 왜? 그래야 알아보지. 아니면 뭐 그렇죠. 알아볼 수가 없지. 아니었다면 안희정 지사님 그분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댓글에도 갑자기 나한테 뭐, 코 수술은 어디가 잘하냐고 물어보고. 오빠가 온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저거 오창석 같은데? 내가 아니야, 그랬다니까. 난 댓글을 쓰지 않는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정보 궁금하시면 저한테도 문의 주셔도 네. 되고요. 네. 여러분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12월 31일 날 또 광장에 토요일이니까 음. 다들 모이신다는데 거기서 또 우리 신대철 씨가 또 네, 정말 아주 제대로. 슈퍼스타를 모시고 온다 그랬거든. 누굴까? 혹시 신중현. 신중현? 야, 진짜. 그럼 대박인데. 그렇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또 광장으로 한번 나가야 돼. 네. 출격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2017년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체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 주황색 괴물체가 잠수함으로 추정이 된다. 라는. 그런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그 주황색 괴물체는 컨테이너다. 네, 컨테이너 떠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과학자문, 이 영상에서 과학자문을 맡은 김관묵 이화여대 교수가 여기 이제 레이더에 잡혔잖아요. 근데 레이더에 잡힐 수 있는 건 적어도 쇠로 된 물체여야 하는데 그 큰 크기로 레이더에 잡히려면 상당한 크기의 물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선박인데 이제 그 물 안에 있는 선박은 잠수함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레이더가 물 안에 들어간 걸 뭐 탐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론. 하여튼 이것은 이분 자로만의 주장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대 교수가 그 전문가잖아 나는. 네. 네네. 그분이 검증했기 때문에 또 토론과 논란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상세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이분이 왜 자로라고 자기 닉네임을 적었을까? 자로가 사실 공자의 제자잖아요. 그래요? 예, 공자의 제자이자 친구인데 오. 그 전사했었는데 나중에 유해가 젓갈로 담가졌어요. 진짜. 네. 왜? 누가 먹어? 누가 먹었겠지. 아니면 공자도 인육, 인용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랬는데, 왜 자로를 했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공자를 존경하나, 이분?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이 영상을 이견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네, 맞아요. 예, 같이 썼잖아요.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왔었고. 근데 너무 급하게 해서 편집이 엉망이었다고. 예. 저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봤을 때 입모양이랑 자막이 안 맞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또, 이 자로의 음성을 그대로 나간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이렇게 취재원의 어, 보호를 신원이 해서는 보장이 어떤 되는 거는 거.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이 자로의 어떤 이 세월호 X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우병우로 넘어가고 시간이 좀 촉박했나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죠. 이분이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대요, 이분도. 예.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좋았을까요? 근데 하여튼 이 자로가 주장한 잠수함 해군하고 국방부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공식 입장을 냈죠, 아니라고. 그 당시에 잠수함 전단이 거기서 뭐 훈련한 적이 없다.
사실 저는 그때도 예전에도 이 방송이었는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해군 출신이고 레이더를 보는 병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삼함대 사령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레이더를 진짜 잘 봤습니다. 진짜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잠수함이다 아니다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네. 잠수함이 흔히 말하는 잠망항해가 아니라 수상항해를 하면 레이더에 잡힙니다. 제가 실제로 레이더를 잡아봤고. 그래요? 네, 실제로 레이더를 잡았다가 혼났어요. 왜요? 왜 잠수함의 모든 움직임과 훈련 일지는 비밀입니다. 네, 그 잡았다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한미 훈련할 때. 어쨌든 잠수함이 수상항해를 할 때 레이더 잡힌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무조건 잡혀요. 왜냐면 잠수함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를 돌리면 잡히는 건 확실한 거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 힘이 없지만 전 진도 VTS는 답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VTS 같은 경우는 제가 해군 레이더 기지에 있었는데 해군 레이더 기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외해에서 즉 우리나라 해안이 아닌 다른 해안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레이더 기록을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섬과 섬 사이에는 흔히 말하는 레이더 공백 구역이 생겨요. 그 공백 구역을 잡기 위해서 VTS라는 곳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VTS는 섬과 섬 사이의 공백 구역을 다 일일이 보고받고 잡아요. 근데 지금 진도 VTS의 시간적 내용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공개하지 않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것도 공개 안 한 것도 이상한 것이고.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세월호 참사 전 CCTV는 다 살아있는데 참사 순간의 CCTV는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그렇게 특조위 수사를 방해했던 점. 그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제가 아까 그 초반만 보고 왔다는데 초반은 조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검찰은 그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배가 기울었다고 그랬는데 조타수는 그렇지 않다 왼쪽으로 돌렸다고 얘기했거든. 네. 그리고 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어떻게 됐냐. 또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많이 돌렸다면 배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 뭐 이런 문제들 하여튼 다양한 문제가 있다 하고 나서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그쵸.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통령이 입김 장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쵸. 나를 임명해준 사람한테 보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글. 그러니까 뭐 지금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그대로. 그렇죠. 좋은 다큐멘터리 다 없애버리고 훌륭한 기자들 이런 사람 다 내보내버리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눈 작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라식 수술은 앞으로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 한 걸로. 예. 혹시 생각 바뀌면 얘기하세요. 저 아는 눈 작은 사람도 라식 수술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요. 눈부터 안 건드린 데가 없네요. 네. 병원은 우리는 다 어디나 다 전문가지요. 네. 병원은 역시 병원 전문가들. 사실 박누리 씨를 특검에 넣어서 의무등 한번 그렇지. 돌아보게 하면 바로 알 텐데. 바로 알죠. 네.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다 알지. 나 그때 자가율청도 바로 알았잖아. 바로 알지. 그때 손혜원 의원님이 그때 병원 얘기해 주신 거. 네, 지난 콘서트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정말 멋진 사진을 찍어서 후기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주업으로 하는 프리랜서시라고 그래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사실 대인 기피증도 있고 약간 은둔형 외톨이의 전형이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콘서트장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즐거웠다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자주자주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언제든 불러달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은 역시 저를 위주로 많이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메일로, 저희 공식 메일로 사진을 보내줬나요? 네, 신PD님 메일로. 제 개인 메일로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메일 주소 알려줘요. 제 개인 메일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으니까 글로 보내주시는데, 특히 이제 누리 친구들 사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단체방에도 몇 개 보내주시면. 올려주길래 제가 다 지웠어요. 그래요? 용량만 차지해가지고. 정작 내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니, 용량이 진짜 크더라, 사진이. 네. 아니, 이분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신 PD가 이제 다 자르고, 네가 주인공이 아닌 것만 올린 거죠. 신PD님 또 저거 일 안 했네. 네. 아, 맞네요. 어디 올려주세요. 이거 시계 올려주세요. 그래요. 네. 사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주말 내내 포털 검색어를 장악했던 단어가 바로 자로, 세월 X였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라는 분이 이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시면서 8시간 49분짜리 8시 49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주제로 8시간 49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미리 예고했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4시 16분에 올리겠다. 근데 4시 16분 안 올라왔죠. 업로드 이분이 시간이. 약간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셔서 좀 착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올라왔는데 그걸 갖고도 욕하더라고.
제가 일부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하는 사람 좀 기 좀 죽이지 말고 박수 쳐줘야지. 그걸 안 올라도 욕하면 어떡해. 그럼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무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올라왔네? 뭐 내일쯤 올라오겠지 하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 나 진짜. 근데 이 자로 이분이 이 일뿐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때 옛날에 하락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뭐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고. 네,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렇죠? 개인이 진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새롭게 쉽지 않아요.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두 분 봤어요? 아니요, 저 초반에만 조금 보고 그게 총 8시간짜리여가지고. 그렇죠. 저도 앞부분 34분 정도 보고 네. 왔네요. 저도 앞부분 봤어요. 일단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2012년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과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 댓글 개입을 이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2014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의 정치 편향적인 글을 발굴해서 공개를 했었죠. 이분 낙마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유명해져서 지금 이번에도 역시 그 큰 기대를 받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분을 직접 인터뷰 따로 따서 또 방송을 했었죠. 세월호 X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인데 일단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원인들보다는 이분은 잠수함 충돌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괴물. 외부 충격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과적에 의한 침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저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또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그 평처럼 이분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결국 잠수함이냐, 말도 안 된다, 음모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국가가 정확하게 의혹을 파헤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인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이든 열어두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본인의 가설을 세워놓고 이걸 막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잠수함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추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선원들의 증언도 충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수함을 단정 짓지는 않지만 많은 걸 열어들고 지금은 의혹을 제기해서 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우리 해군에서도 사실은 그 배를 출동시키려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막아가지고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막았냐 물으면 아무도 몰라. 김장수도 모른대. 자기는 막은 적 없다고 했잖아. 통영함이죠. 통영함. 그 통영함 문제도 있고 미군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도. 네.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중국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있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뭐 철저하게 더 조사를 지금 세월호 사실은 조사위원회가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바꾸고 천안함과 같이. 천안함도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정부가 모든 자료를 다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이상한 거거든. 천안함, 세월호. 모든 걸 다 오픈하면 누가 뭐라 그래.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두 개는 확실하게 필요 있지 않을까. 자로도 증거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군이 레이더 영상을 꼭 공개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무슨 이런 거 얘기만 나오면 무슨 뭐 국가 기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 재원이라는 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이미. 선박 건조 때부터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기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함 저도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천안함이 폭침이라면 매번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폭침인데 어떻게 형광등은 안 깨졌냐. 배가 두 동강 갔는데 형광등 안 깨진 거야. 그럼 이 형광등 회사가 짱인 건지 아니면 폭침이 아닌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팍 넘어갔단 말이죠. 또 폭침이면은 사체가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화상 입은 사체도 없는 그렇죠.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 다 정보 교체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인양이 일단 빨리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인양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이 세월호 특조위도 강제로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때문에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입양 경험도 별로 없는 왜 상하이 셀비지 중국 공영기업에다 줬을까? 라는 것도 좀 의심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입을 맞추기 힘들다. 새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맡기고 뭐 중국과의 어떤 거래를 하고 입막음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상하이 셀비지가 처음부터 군한한 그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공 사례가 없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 뭐 그것도 그렇게 만약 했으면은 사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사실은. 중국한테 코가 끼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음모가 계속 그 제기되고. 투명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이죠. 정부가 투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대통령 7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얘기해주면 되는데. 걸리는 것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또 7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게 지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일명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일단은 여기 이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제 박주민 의원실한테 직접 요청을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가습기 살균 살인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인데 2016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에 달하고요.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낳았죠. 사실은 사망자는 확인되지만 실종자는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처음부터 세월호는 그 탑승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정한 인원이 나와서 실종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었지만은 아기 젖병이 발견됐는데 아이를 데리고 탄 승선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종자와 그 정확한 승선원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장 큰 책임은 당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부실했고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특조위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조위의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거나 동행 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의 감사 요구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검사를 특조위가 선택을 하는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강력한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런데 여당은 또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투표 불참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사실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 세월호 같은 사건들도 진상 규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 자체가 이거는 이제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통과가 무조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투표에 우리가 유리한 거죠. 바로 상정돼서 통과될 수 있는 5분의 3 이상만 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지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올라간 거죠 지금. 올라갔는데 이제 결국은 투표를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동참하지 않아도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야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다들 협조해 주느냐. 가능만큼 열심히 참여한다면 그 문제죠. 네, 바로 통과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시점에 이 법안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새누리당이 여기서 뭐 난리 치는 거는 왜 우리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는 강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밀어붙여야 할 건 밀어붙여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안 강압적이고 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일단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교텔레콤 그리고 마카산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카산삼 녹용 여기서 뭐 좀 시켜 드셔보셨어요? 그때 한번 드셨다 그랬죠? 네. 어때요? 좋다니까. 환희로 돼서 그냥 물하고 같이 마시면 돼요. 효능이 어때요? 느껴져요? 저녁은 뭐 좋다니까? 그게 뭐 한두 달 먹는다고 너무 영혼이 좋아질까요? 없잖아 지금. 아니야.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니요. 먹다 그래요. 제가 원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 줘요. 아니, 뭐 먹는 거 이렇게 약으로 때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원래 건강 체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수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욕도 장수. 많이 드시기 때문에 뭐 네, 그럼요. 그런 걸 굳이 안 챙겨 드셔도 네,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범교텔레콤 역시 이번에도 광고를 보내주신 아주 감사한 분이네요. 네, 범교텔레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결선 투표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당이 개헌을 즉각 추진한다라는 당론을 확정을 하고 이제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한 추진을 당론으로 역시 또 확정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근데 결선 투표제가 뭔가요, 정확하게? 일단은 대선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당선에 필요한 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1, 2위 후보 간 다시 투표를 하시죠. 근데 당선에 필요한 표 수가 뭐 몇 퍼센트? 기본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50%. 50%. 과반을 넘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고 아. 과반을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경우에 차선책으로 1, 2등이 다시 한번 맞붙는 제도. 근데 결선 투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서 거의 다 하고 그러니까 있고. 좋은 법안인 그렇죠. 것 예를 들면 같은데요? 87년에 이 법안이 있었다면 노태우가 당선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30 몇 프로 얻은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표가 분산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렇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네요. 국민의 6명, 7명은 반대했어, 이 사람을. 근데 4명이 찬성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통과 통합과 합이 되냐고. 그래서 결선 투표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태우 1등하고 김영삼이 2등 했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하는 거야, 1, 2등이. 노태우, 김영삼이. 그렇다면 김영삼 김이 대통령이 이겼겠지. 이겼겠죠. 그러면은 군사 정권을 우리가 빨리 독식시킬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 이번에는 그게 필요한 거고 이거는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표도 하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가능하냐? 이번 대선에 가능한 그건 거예요? 가능하냐가 문제. 만약에 원래요 2017년 12월에 대선에 있었다면 뭐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능하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물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거법만 개정해서 한다면 국회의원들 네,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27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박수 안 친 거 아니야?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마지막 줍니까? 뭐 하면서 넘어갔어요. 아 내가 슬퍼서 이제 방울이랑 독감 걸려서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네. 얼굴도 굉장히 창백해 있고. 네, 우리나라 전체에 조류 독감이 유행하더만 결국 걸리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24, 25일 날 아니지 23, 24, 25일 날 되게 계시지 왜 그래 전국을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집을 돌았어요. 오늘이 여기 있는 집 갔다가 다음날 그 다음 집. 네. 아 정말. 하여튼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분도 아마 오늘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 그 독감이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엄청 유행이라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외국은 옮기는 병이 아이가 걸리면 학교를 안 보낸다고. 아. 우리나라도 안 보내지 않아요? 아 우리는 야 학교로 가야지 그래도. 아, 그렇죠. 야, 죽어도 학교 학교 가서 가야지. 죽어라. 야 죽어다. 개근상. 그런 게 있기 저희 때문에.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죠? 어, 예.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꼭 학교를 보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옮고 유치원에서 옮고 초등학교 가서 옮고. 맞아요. 한 명 걸리면 그 작살 나는 거예요. 그 집단이. 그럼 옛날에 아폴로 눈병 엄청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거 근데 애들이 일부러 걸리려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비비고. 공유하고 막 예. 그랬어요. 조퇴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그 눈병 아폴로 눈병 걸린 애 안 돼. 일부러 끼고 어 자기가. 맞아요. 눈물 한 방울만 달라고. 눈물 한 방울만 달라고. 네, 근데 맞아요. 그랬어요. 저는 그 지랄해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면역력이 너무 좋은 거지.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저는 눈에 대한 병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눈이 없어요. 작아서 그런가? 예,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서. 어떤 맞아요. 눈에 대한 눈 저것도 안 작은 들어와. 애들이 그래.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뭐 괜찮은데요. 옛날에 그 하드렌즈 처음 나왔을 때, 콘택트 렌즈. 네네. 아, 우리는 안 들어가. 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 고생했죠, 그래서. 근데 렌즈 눈 작은 끼셨어요? 애들도 렌즈 잘 렌즈. 끼던데? 아, 요즘은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아침에 한 2시간씩 걸리고 그랬어. 그렇죠. 괜히 눈구멍이 작은데 억지로 큰 걸 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따르죠. 무리가 따르죠. 네.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좋아져서. 아. 요즘은 또 일회용 렌즈가, 하루 꼈다 버리고, 편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눈에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딱딱한 게 들어오면은 뭔가 눈이 되게 이물감이 제가 라식 수술하러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 10년 전에. 안 된다더라고. 안 된대요. 왜? 눈이 작아서? 네.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그랬다니까. 이걸 이렇게 근데 어. 요즘에 눈 작은 사람도 라식 수술 많이 해요. 아, 요즘은 하는데, 근데 10년 전 갔을 때, 10년 전, 15한 5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의사가 눈 작아서 안 고정하는 된다니까. 그게 잘 당신의 돼서. 동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걸.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때는 요즘에. 지금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어. 이 나이가 들면서 제 눈꼬리가 서서 지금 처져가고 지금 있거든요. 렌즈 낀 거예요? 렌즈 꼈습니다. 한번 라식 수술 가봐요. 안 합니다. 왜? 이재용도 안 하는데 뭐. 아니, 요즘 오빠는 괜찮은 이재용이 아니잖아요. 알지만. 이재용과 비교하기엔 너무 왜 갑자기 이재용을 큰 끌고 괴리가 들어? 느껴지고 뭐 연기자 이재용 씨 얘기하는 겁니까? 연기자 이재용 누구야? 아나운서? 연기자 이재용 씨 있어요. 아, 야인시대 아, 미화로 나왔다. 부산 사나이? 네. 네, 알겠습니다, 뭔지. 이재용 씨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방청
오신 분들도 유명한 연기자분이 오셨습니다. 네, 제가 바로 악수하고 팬입니다. 네. 아, 진짜요?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오.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 지켜드려야죠. 우리 방송에 지금 방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데도 못 나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블랙리스트 이미 시켜가지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에? 아, 근데 아직도 블랙리스트 있어요.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지금 한번 당했습니다. 맞아. 아, 진짜요? 네. 정권 바뀌면 얘기하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박누리 아나운서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국내에서? 아니. 방문이라서 그건 아닌데 비슷한 걸로 한번 체크. 저도 정권 바뀌면 바꾸면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아쉽네요. 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KBS, MBC는 아니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저러고 있어요. 참 대단한 노릇이죠. 역시 방송은 SBS죠. 최고지요. 네. 구국의 스브스. 근데 SBS는 민영 방송, 상업 방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제일 잘해. 상업 방송이야. 그래서 그렇게 태세변을 싹싹 하는 거야. 이 대세가 어딘지 느꼈던 거지. 전국에서 안 되잖아. 바로 돌아서. 김성준 앵커 복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는 원래 그래요. 예, 근데 KBS, MBC는 어차피 사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구조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임명하지만 방통위가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야당 추천 4명, 여당 추천 8명이에요. 일단 지금은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어렵다고 저는. 예. 아니 뭐 할래 그러면 하죠. 야 하자 하면 할 수 있지. 근데 모든 최순실과 관련된 걸 다 차치하고 여기에만 매달려도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뭐 문 대표는 일단 당장 이것보다 급한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결선 투표제 가능하다면 한영 오늘 모니터데이 기사인데. 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대선 공약이었죠. 개원과 함께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오늘 그 기사에도 보면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다만 이제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한 근데 것이다. 문 대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환영한다. 논의는 국회에서 하자. 왜냐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지가 지금 제일 유리하다고 들으만 하네. 또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그렇죠. 아니 지난번 대선 때는 이거 공약으로 내걸어놓고는 자기가 유리하니까 이거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워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글쎄요 더민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더민주가 지금 제1당이기 때문에 더민주가 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지 뭐.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네요. 더민주 입장에. 더민주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죠. 다음에 하자면 되면 되지.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것 같고 차기적으로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받아서 흔히 말하는 표의 등가성 문제. 예. 내가 던진 표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으로 할 수 가능하다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약간 차차기 대선 정도에는 이게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야권은 선거할 때마다 단일화 얘기 나오잖아. 맞아요. 저쪽은 안 하는데. 여기는 안 뭉치면 안 되니까 매번 단일화.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근데 이게 결선투표에 있으면 단일화 필요 없어요. 맞아요. 단일화 전 필요 자분들도 없죠. 그냥 이제 1, 2등 사라지겠네요. 끊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분당이 우리 녹음 날짜로 봤을 땐 내일이죠. 화요일에 분당이 예정돼 있는데 좀 예상보다 빨리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돈을 빨리 받거든.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분담금을 빨리 배당받기 위해서 빨리 받아야죠. 아니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교섭단체 이상 그 정당에.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빨리 창당을 해야 돼. 돈 아니면 뭐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친박당 같은 경우에는 임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영입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친박은 나름대로 고심한 거예요. 왜냐면 임명진 목사가 박근혜를 계속 비판적인 스탠스로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했다. 친박에서 그러니까 친박 내부에서도 왜 임명진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딱 일단은 임명되고 나서 이완영 안 된다고 아웃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 윤리위원장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간독거든. 친박의 행포로.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이진권 윤리위원장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정상화 시키려고 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그 박 대통령에 충성하는 친박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비대위를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예고를 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완영 징계도 일단은 진상조사부터 해서 진행을 해라. 청산 대상들은 원래 얘기하죠 안 된다고. 내가 제일 먼저 청산됐을 그러니까. 거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한테도 갔었고 유승민 의원한테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인 거죠. 뭐 친박에 대한 보전 이런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안 받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과연 인적 청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실효성 거둘 수가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이 사람 말은 누가 못해. 국정교과서도 반대했어요. 개성공단도 안 된다 그랬어. 그 중단하는 것도 문제 있다 그랬고요. 재개해야 한다고. 위안부 협정도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에요. 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죠. 왜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냐?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전권을 휘둘렀죠. 야, 너 나가 아웃.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머리 딱 숙이고 있었거든. 그 속에서 당당하게 공천을 받은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구세주한테 감사하세요. 그래, 김종인한테 감사해라. 진짜 줬으니까. 문재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임명진 위원장 같으면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런 힘이 없어. 안 뭐 어쩔 돼요. 건데. 지금 뭐 제명을 시킬 거야, 친박 의원들. 어떻게 할 거야? 힘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친박이 갖다 꼽은 거야, 그냥. 얼굴 마담이나 하라는 얘기지. 확성기 하나만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정교과서 문제 개성공단 위안부 다 반대했었는데 오늘 이 김현장하고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이 국정교과서나 개성공단이나 뭐 어떻게 해결이 될까? 안 되죠. 뭔 힘이 있냐고. 말만 비대위원장인 거지. 그리고 당장 새누리 친박 애들이 지금 발끈하고 나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난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뭐 쇄신한다는데 그분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사라졌어요. 똑같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얘기했던 윤리위원장 정도 돌아오게 하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외에 무슨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친박이 바뀌게 한다?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싸우겠지 뭐. 또 비대위원장이 나 못한다 이럴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네요. 그럼 좋지 뭐. 계속 싸워야 돼, 친박은. 나는 지금은 뭐 유승민이 못한 인적 청산을 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들어가고 유승민이 계시기 못했는데 때문에. 본인이 뭔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렵습니다. 지금 공천권이라도 지고 있으면 모를까.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더니 기내난동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20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한 탑승객이 술에 취해서 네, 특히 이제 누리 친구들 사진 위주로 해서. 그래서 단체방에도 몇 개 올려주길래 제가 다 지웠어요. 그래요? 용량만 차지해가지고 정작 내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니 용량이 진짜 크더라 사진이. 네. 아니 이분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신 PD가 이제 다 자르고 네가 주인공이 아닌 것만 올린 거죠. 신 PD님 또 저거 일 안 네. 네. 아 맞네요. 좀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야 시계 되는데. 올려주세요. 그래요. 네. 사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주말 내내 포털 검색어를 장악했던 단어가 바로 자로, 세월 X였습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라는 분이 이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시면서 8시간 49분짜리 8시 49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주제로 8시간 49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미리 예고했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4시 16분에 올리겠다. 네. 근데 4시 16분 안 올라왔죠. 업로드 이분이 시간이. 약간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셔서 좀 착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올라왔는데 그걸 갖고도 욕하더라고. 제가 일부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한 사람 좀 기 좀 죽이지 말고 박수 쳐줘야지. 그걸 안 올라도 욕하면 어떡해. 그럼요. 아니 뭐 그런 거부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올라왔네? 뭐 내일쯤 올라오겠지 하면 되지. 그걸 뭐 굳이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나 진짜. 근데 이 자로 이분이 이 일뿐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한 거죠. 네. 그때 옛날에 하락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뭐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네, 거고.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렇죠. 개인이 진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새롭게 쉽지 않아요.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두 분 봤어요? 아니요, 저 초반에만 조금 보고 그게 총 8시간짜리여가지고. 그렇죠. 저도 앞부분 34분 정도 보고 네. 왔네요. 저도 앞부분 봤어요. 일단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2012년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과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 댓글 개입을 이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2014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의 정치 편향적인 글을 발굴해서 공개를 했었죠. 이분 낙마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유명해져서, 지금 이번에도 역시 그 큰 기대를 받고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분을 직접 인터뷰 따로 따서 또 방송을 했었죠. 세월호 X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인데, 일단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원인들보다는 이분은 잠수함 충돌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주황색 괴물체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 주황색 괴물체가 잠수함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그 주황색 괴물체는 컨테이너다. 네, 컨테이너 떠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과학자문, 이 영상에서 과학자문을 맡은 김관묵 이화여대 교수가 여기 이제 레이더에 잡혔잖아요. 근데 레이더에 잡힐 수 있는 건 적어도 쇠로 된 물체여야 하는데 그 큰 크기로 레이더에 잡히려면 상당한 크기의 물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선박인데 이제 그 물 안에 있는 선박은 잠수함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그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레이더가 물 안에 들어간 걸 뭐 탐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론. 하여튼 이것은 이분 자로만의 주장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이대 교수가 그 전문가잖아 나는. 네네. 그분이 검증했기 때문에 또 토론과 논란이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상세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이분이 왜 자로라고 자기 닉네임을 적었을까? 자로가 사실 공자의 제자잖아요. 그래요? 예, 공자의 제자이자 친구인데 오. 그 전사했었는데 나중에 유해가 젓갈로 담가졌어요. 진짜? 네. 왜? 누가 먹어? 누가 먹었겠지. 아니면 공자도 인육했다고 음.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랬는데, 왜 자로를 했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공자를 존경하나, 이분?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이 영상을 이견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네, 맞아요. 예, 같이 썼잖아요.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왔었고. 근데 너무 급하게 해서 편집이 엉망이었다고. 예.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봤을 때 입 모양이랑 자막이 안 맞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또, 이 자로의 음성을 그대로 나간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이렇게 취재원의 보호를 해서는 어떤 거는 뭐 그랬다고도 하는데 또 갑자기 이 자로의 어떤 이 세월호 X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우병우로 넘어가고 시간이 좀 촉박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땐 듭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렇죠. 이분이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대요, 이분도. 예.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좋았을까요? 근데 하여튼 이 자로가 주장한 잠수함 해군하고 국방부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군은 공식 입장을 냈죠, 아니라고. 그 당시에 잠수함 전단이 거기서 뭐 훈련한 적이 없다. 사실 저는 그때도 예전에도 이 방송이었는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해군 출신이고 레이더를 보는 병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삼함대 사령관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레이더를 진짜 잘 봤습니다. 진짜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잠수함이다 아니다 저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네. 잠수함이 흔히 말하는 잠망항해가 아니라 수상항해를 하면 레이더에 잡힙니다. 제가 실제로 레이더를 잡아봤고. 그래요? 네, 실제로 레이더를 잡았다가 혼났어요. 왜요? 왜 잠수함의 모든 움직임과 훈련 일지는 비밀입니다. 네, 그 잡았다고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한미 훈련할 때. 어쨌든 잠수함이 수상항해를 할 때 레이더 잡힌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무조건 잡혀요. 왜냐하면 잠수함이 당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부실했고 총체적 난국이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특조위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조위의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거나 동행 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의 감사 요구 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를 특조위가 선택을 하는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회에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강력한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런데 여당은 또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투표 불참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사실 이 법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 세월호 같은 사건들도 진상 규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 자체가 이거는 이제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통과가 무조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세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투표에 우리가 유리한 거죠. 바로 상정돼서 통과될 수 그러니까 있는 5분의 3 이상만 찬성을 하게 되면 바로 지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올라간 거죠 지금. 올라갔는데 이제 결국은 투표를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새누리당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동참하지 않아도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야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다들 협조해 주느냐. 탄핵만큼 열심히 참여한다면 그 문제죠. 네, 바로 통과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시점에 이 법안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새누리당이 여기서 뭐 난리치는 거는 왜 우리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는 강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밀어붙여야 할 거 밀어붙여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안 강압적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일단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교텔레콤 그리고 마카산삼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카산삼 녹용 여기서 뭐 좀 시켜 드셔보셨어요? 그때 한번 드셨다 그랬죠? 네. 어때요? 좋다니까. 환희로 돼서 그냥 물하고 같이 마시면 돼요. 효능이 어때요? 느껴져요? 효능은 뭐 좋다니까? 그게 뭐 한두 달 먹는다고 너무 영혼이 좋아질까요? 없잖아 지금. 아니야. 꾸준히 먹고 있어요? 아니요. 먹다 그래요. 제가 원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 줘요. 아니, 뭐 먹는 거 이렇게 약으로 때우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원래 건강 체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수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욕도 장수. 많이 드시기 때문에 뭐 그럼요. 그런 걸 굳이 안 챙겨 드셔도 네네. 되는데. 네, 그리고 범교텔레콤 역시 이번에도 광고를 보내주신 아주 감사한 분이네요. 네, 범교텔레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결선투표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당이 개헌을 즉각 추진한다라는 당론을 확정을 하고 이제 이 결선투표제에 대한 추진을 당론으로 역시 또 확정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근데 결선투표제가 뭔가요, 정확하게? 일단은 대선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당선에 필요한 수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1, 2위 후보 간 다시 투표를 하시죠. 근데 당선에 필요한 표 수가 뭐 몇 퍼센트? 기본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50%. 50%. 과반을 넘으면 그 사람이 당선이고 과반을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경우에 차선책으로 1, 2등이 다시 한번 맞붙는 제도. 근데 결선 투표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서 거의 다 하고 그러니까 있고. 좋은 법안인 것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데요? 87년에 이 법안이 있었다면 노태우가 당선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30 몇 프로 얻은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표가 분산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렇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네요. 국민의 6명, 7명은 반대했어, 이 사람을. 근데 4명이 찬성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통과 통합과 합이 되냐고. 그래서 결선 투표는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태우 1등하고 김영삼이 2등 했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하는 거야, 1, 2등이. 노태우, 김영삼이. 그렇다면 김영삼 김이 대통령이 이겼겠지. 이겼겠죠. 그러면은 군사 정권을 우리가 빨리 독식시킬 수 있었고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 이번에는 그게 필요한 거고 이거는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표도 하겠다고 말한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가능하냐? 이번 대선에 가능한 그건 거예요? 가능하냐가 문제. 만약에 원래대로 2017년 12월에 대선에 있었다면 뭐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 발등에 물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거법만 개정해서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해서 하면 돼. 합지요. 다들 좋아하는데 반대할 사람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결선 투표제는 헌법을 바꿔야 가능하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한 7대 3 정도? 개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국회에서만 통과하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봐요. 여기 반대하면 오히려 조금 더 이상하는. 그런데 이거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또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 과연 원포인트로 이것만 개헌하자 그럴까? 아니죠. 개헌론자들이 야 이왕 하는 거 다른 것도 해. 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게 더 커지죠. 결선 투표는 작아지고. 그렇죠. 네. 괜히 개헌 꺼냈다가 또 이게 또 블랙홀처럼 최순실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 탄핵은 온데간데 없고 이 개헌에 쑥 빨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선 투표제는 다음에 하자. 이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공약을 내걸고 추진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만약 없이 간다면은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거고 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심상정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보다는
개헌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선거 제도는 그 소수 정당이 아주 불리하잖아. 정의당이 매우 불리하죠. 그렇죠. 그걸 좀 바꾸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할 줄 아는데, 개선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이냐의 문제. 그리고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27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박수 안 친 거 아니야?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마지막 줍니까? 뭐 하면서 넘어갔어요. 아, 내가 슬퍼서 이제 박누리랑 독감 걸려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얼굴도 굉장히 창백해 있고. 네, 우리나라 전체에 조류 독감이 유행하더만 결국 걸리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24, 25일 날, 아니지, 23, 24, 25일 날, 댁에 계시지, 왜, 그래, 전국을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집을 돌았어요. 오늘이 여기 있는 집 갔다가 다음날 그 다음 집. 네. 아, 정말. 하여튼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분도 아마 오늘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요즘에 그 독감이, 특히 중고등학생들한테 엄청 유행이라고.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외국은 옮기는 병이 아이가 걸리면 학교를 안 보낸다고. 우리나라도 안 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야, 학교로 가야지, 그래도. 그렇죠. 야, 죽어도 학교 학교 가서 가야지. 죽어라. 야, 죽어다. 개근상. 그런 게 있기 저희 때문에.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죠? 예.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꼭 학교는 보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옮고, 유치원에서 옮고, 초등학교 가서 옮고. 맞아요. 한 명 걸리면 그 작살나는 거예요. 그 집단이. 그럼 옛날에 아폴로 눈병 엄청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거 근데 애들이 일부러 걸리려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비비고. 공유하고 막 예. 그랬어요. 조퇴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그 아폴로 눈병 걸린 애 안 돼. 일부러 끼고 자기가. 맞아요. 눈물 한 방울만 달라고. 눈물 한 방울만 달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랬어요. 저는 그 지랄 해도 안 걸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면역력이 너무 좋은 거지.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저는 눈에 대한 병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눈이 없어요. 작아서 그런가? 예,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서. 어떤 맞아요. 눈에 대한 저것도 눈 안 작은 들어와. 애들이 그래.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아. 어. 요즘은 뭐 괜찮은데요. 옛날에 그 하드렌즈 처음 나왔을 때. 콘택트 렌즈. 네네. 우리는 안 들어가. 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고생했죠, 그래서. 근데 렌즈 눈 작은 끼셨어요? 애들도 렌즈 잘 렌즈. 끼던데? 요즘은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아침에 한 2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그렇죠. 괜히 눈구멍이 작은데 억지로 큰 걸 넣으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죠. 무리가 따르죠. 네.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좋아져서. 요즘은 또 일회용 렌즈가 하루 꼈다 버리고 편해요. 알겠습니다. 네, 또 옛날처럼 이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눈에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딱딱한 게 들어오면은 뭔가 눈이 되게 이물감이 제가 라식 수술하러 예전에 한번 갔었거든, 10년 전에. 안 된다더라고. 안 된대요. 왜? 눈이 작아서? 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그랬다니까. 이걸 이렇게 근데 요즘에 눈 작은 사람도 라식 수술 많이 해요. 요즘은 하는데, 내 10년 전 갔을 때, 10년 전 아니, 15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의사가 눈 작아서 안 고정하는 된다니까. 그게 잘 당신 안 동치를 돼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기계가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때는 눈에. 지금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어. 이 나이가 들면서 제 눈꼬리가 서서 지금 처져가고. 지금 렌즈 낀 거예요? 렌즈 꼈습니다. 한번 라식 수술 가봐요. 안 합니다. 왜? 이재용도 안 하는데 뭐. 아니, 요즘 괜찮은 오빠는 이재용이 아니잖아요. 이재용과 비교하기엔 너무 큰 갑자기 이재용을 큰 끌고 괴리가 들어가. 느껴지는 뭐 연기자 이재용 씨 얘기하는 겁니까? 연기자 이재용 누구야? 아나운서? 연기자 이재용 씨 있어요. 야인시대 미화로 나왔다. 부산 사나이? 네. 네, 알겠습니다, 뭔지. 이재용 씨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방청 오신 분들도 유명한 연기자분이 오셨습니다. 네, 제가 바로 악수하고 팬입니다. 네. 진짜요?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 지켜드려야죠. 우리 방송에 지금 방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무데도 못 나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요즘 잘 안 나오시는데. 이미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에? 근데 지금 아직도 블랙리스트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지금 한번 당했습니다. 맞아. 아, 진짜요? 네. 정권 바뀌면 얘기하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박누리 아나운서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국내에서? 아니. 방문이라서 그건 아닌데 비슷한 걸로 한번 체크. 저도 정권 바뀌면 바꾸면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쉽네요. 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KBS, MBC는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저러고 있어요. 참 대단한 노릇이죠. 역시 방송은 SBS죠. 최고지요. 네. 구국의 스브스. 근데 SBS는 민영 방송, 상업 방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제일 잘해. 상업 방송이야. 그래서 그렇게 태세변을 싹싹 하는 거야. 이 대세가 어딘지 느꼈던 거지. 정국이 안 되잖아. 바로 돌아서. 김성준 앵커 복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기는 원래 그래요. 근데 KBS, MBC는 어차피 사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구조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임명하지만 방통위가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 야당 추천 4명, 여당 추천 8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그쵸.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통령이 입김 장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쵸. 나를 임명해준 사람한테 보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걸. 그러니까 뭐 지금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좋은 다큐멘터리 다 없애버리고 훌륭한 기자들 이런 사람 다 내보내버리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눈 작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라식 수술은 앞으로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예. 혹시 생각 바뀌면 얘기하세요. 저 아는 눈 작은 사람도 라식 수술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요. 눈부터 안 건드린 데가 없네요. 네. 병원은 우리는 다 어디나 다 전문가지요. 네. 병원은 역시 병원 전문가들. 사실 박누리 씨를 특검에 넣어서 의무등 한번 그렇지. 돌아보게 하면 바로 알 텐데. 바로 알죠.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다 알지. 나 그때 자가율청도 바로 알았잖아. 바로 알지. 그때 손혜원 이모님이 그때 병원 얘기해 주신 거. 네, 지난 콘서트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이 정말 멋진 사진을 찍어서 후기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주업으로 하는 프리랜서시라고 그래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사실 대인 기피증도 있고 약간 은둔형 외톨이의 전형이어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콘서트장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즐거웠다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자주자주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네, 언제든 불러달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은 역시 저를 위주로 많이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메일로, 저희 공식 메일로 사진을 보내줬나요? 네, 신PD님 메일로. 제 개인 메일로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메일 주소 알려줘요. 제 개인 메일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으니까 글로 보내주시는. B가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를 돌리면 잡히는 건 확실한 거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저뭐 힘이 없지만 전 진도 VTS는 답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VTS 같은 경우는 제가 해군 레이더 기지에 있었는데 해군 레이더 기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외해에서 즉 우리나라 해안이 아닌 다른 해안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레이더 기록을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섬과 섬 사이에는 흔히 말하는 레이더 공백 구역이 생겨요. 그 공백 구역을 잡기 위해서 VTS라는 곳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VTS는 섬과 섬 사이의 공백 구역을 다 일일이 보고받고 잡아요. 근데 지금 진도 VTS의 시간적 내용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걸 공개하지 않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것도 공개 안 한 것도 이상한 것이고.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세월호 참사 전 CCTV는 다 살아있는데, 참사 순간 CCTV는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그렇게 특조위 수사를 방해했던 점. 그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제가 아까 그 초반만 보고 왔다는데, 초반은 조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검찰은 그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배가 기울었다고 그랬는데, 조타수는 그렇지 않다 왼쪽으로 돌렸다고 얘기했거든. 네. 그리고 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건 어떻게 됐냐? 또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많이 돌렸다면 배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 뭐 이런 문제들, 하여튼 다양한 문제, 가설 문제가 있다 하고 나서 그러면 외부 충격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다 가족에 봐야겠죠. 의한 침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저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 또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그 평처럼 이분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결국 잠수함이냐, 말도 안 된다, 음모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국가가 정확하게 의혹을 파헤쳐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인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이든 열어두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본인의 가설을 세워놓고 이걸 막 맞추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잠수함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추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선원들의 증언도 충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수함을 단정짓지는 않지만 많은 걸 열어두고 지금은 의혹을 제기해서 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우리 해군에서도 사실은 그 배를 출동시키려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막아가지고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막았냐, 그러면 아무도 몰라. 김장수도 모른대. 자기는 막은 적 없다고 했잖아. 통영함이죠. 통영함. 그 통영함 문제도 있고, 미군이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도. 네.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중국?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있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뭐 철저하게 더 조사를, 지금 세월호 사실은 조사위원회가 정부의 방해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바꾸고 천안함과 같이. 천안함도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정부가 모든 자료를 다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공개를 안 하니까 이상한 거거든. 천안함
세월호. 모든 걸 다 오픈하면 누가 뭐라 그래. 오픈해서 얘기를 하면.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로도 증거가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군이 레이더 영상을 꼭 공개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무슨 이런 거 얘기만 나오면 무슨 뭐 국가 기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함재원이라는 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이미. 선박 건조 때부터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기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함 저도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천안함이 폭침이라면 매번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폭침인데 어떻게 형광등은 안 깨졌냐. 배가 두 동강 났는데 형광등 안 깨진 거야. 그럼 이 형광등 회사가 짱인 건지 아니면 폭침이 아닌 건지에 대한 합리적인 그 추론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팍 넘어갔단 말이죠. 또 폭침이면은 사체가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화상 입은 사체도 없는 그렇죠.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 다 전국교체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인양이 일단 빨리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인양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이 세월호 특조위도 강제로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때문에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것도 그 사실은 입양 경험도 별로 없는 왜 상하이 셀비지 중국 공영기업에다 줬을까 라는 것도 좀 의심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했을 경우에 입을 맞추기 힘들다. 새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맡기고 뭐 중국과의 어떤 거래를 하고 입막음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상하이 셀비지가 처음부터 군한한 그 경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성공 사례가 없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 뭐 그것도 그렇게 만약 했으면 사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사실은. 중국한테 코가 끼었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음모가 계속 투명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이죠. 정부가 투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대통령 7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얘기해주면 되는데. 걸리는 것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근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또 7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국회에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이게 지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일명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일단은 요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저 박주민 의원실한테 직접 요청을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가습기 살균 살인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인데 2016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에 달하고요.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낳았죠. 사실은 사망자는 확인되지만 실종자는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처음부터 세월호는 그 탑승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정한 인원이 나와서 실종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당시 저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있었지만은 아기 젖병이 발견됐는데 아이를 데리고 탄 승선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종자와 그 정확한 승선원은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이 가장 큰 책임은